네. 드디어 어,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 신지아 편을 할 건데요. 음, 여기 날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15일 날 하려고 하던 거였어요. 15일 날 하려고 했는데 요거랑 요거 하느라 못했어요. 원래는 이 글이 이거였습니다. 원래는 이거 제목을 바꿔서 지금 올라간 건데 왜냐면 처음에는 이 신지아 편의 앞부분에 사족으로 이거를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영상의 내용은 뭐였냐면 결국 심판들의 판정이 최근 들어서 갑자기 엄격해졌다는 겁니다. 간략하게 요약하면 자, 그동안 심판 판정이 신체점제 시작되고 엄격해지다가 김연아 은퇴하고 율리아 리프니츠카야가 막 떠오르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관대한 판정이 이어졌고 그것이 2022 동계 올림픽, 즉 베이징 올림픽까지 이어지다가 이번 시즌 들어서 다시 엄격해지기 시작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심판들의 판정이 일관성이 없는 이유가 느린 화면을 못 보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말한 게 이 영상의 내용이에요. 헌데 이 영상을 딱 하고 나서 저한테 들어온 정보가 뭐냐면 심판들이 느린 화면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룬 게 요거예요. 피겨 판정의 일관성이 없는 이유. 자, 그럼 이 영상의 내용은 뭐냐면 이거예요. 심판들이 느린 화면을 볼 수는 있는데 얼핏 봤을 때 문제가 없으면은 넘어가 버린다는 거예요. 클린 판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못 보는 게 아니라 안 보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느린 화면을. 이해되셨어요? 즉 뭐냐면 선수가 눈속임을 잘해서 착지를 하면 문제가 있는데도 심판들이 느린 화면 안 보고 넘어가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눈속임의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느린 화면을 볼 수 있는데 점프 7개를 모두 느린 화면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상의 내용이 그거예요. 즉 결국 뭐냐면 대회를 진행해 가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선수 한 명 한 명한테 판정이 너무 오래 걸리면 안 되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자, 그런 내용이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이걸 하기 전에 또 간략하게 조금 내용을 덧붙이면 또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 출처를 밝힐 수 없어요. 이 내용에 대해선. 출처를 밝힐 수도 없고 이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허위 정보일 수도 있어. 즉 뭐냐면 내가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이 내용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는 그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일단 내용은 뭐였냐면 ISU 테크니컬 쪽에다가 서 나온 발언이라고 하는데 저는 책임 안 집니다. 거짓이더라도. 난 책임 안 져, 못 져. 자, 내용은 이거예요. 자, 러츠와 풀림 모두 얕은 아웃 엣지나 얕은 인엣지의 경우 바른 엣지여도 어텐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츠를 아주 얕은 아웃 엣지로 뛰거나 풀립이 얕은 인엣지일 경우에 바른 엣지인 거잖아, 결국. 결론은. 어텐션을 줄 수 있대요. 이 무슨 개 같은 소리인지 나 이해가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사실 이 정보를 저한테 주신 분도 굉장히 열받아 하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안 입고 오면 확실하게 엣지를 만들어라 라는 게 그 ISU 테크니컬의 발언이래요. 확실하게. 네, 그렇답니다. 이- 뭐라고 내가 반응을 해야 되지? 나 참. 너무 어이가 없죠. 아니, 느린 화면을 볼 수 있고, 테크니컬 같은 경우에는 뭐 100분의 1 영상도 본다는데, 이따위예요, 지금 피겨 판정이.
아시겠죠? 이러니 6차 그랑프리 때 김예린 플립의 어텐션 나온 거나 어? 다 이해가 되잖아. 그죠? 거기다가 국내 심판들은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특정 선수들한테 좀 밀어주는 게 있어. 예를 들어서 이번 랭킹전 때 신재하고 김채연은 플립 3번이다 어텐션 떴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유영도 플립에 어텐션이 안 떴어. 유영, 이혜인, 김예림 다 어텐션이 하나도 안 떴거든. 걔네들한테. 이걸 과연 공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내가 뭐 특정 선수를 뭐 딱히 뭐 더 응원한다거나 뭐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던 선수들 모두 저의 리스트 안에 있는 선수들이잖아요. 하여튼 좀 이런 답답한 면이 있습니다. 예. 아, 일단 프로토콜을 좀 열어놓고요. 본격적으로 가봅시다. 일단 신지아에게 있어서 이 내용을 좀 하고 갈게. 그냥 연기 영상 보고 하는 거는요. 별로 의미 없어요, 이제는. 왜냐면 주니어 선발전 때부터 3차, 6차 뭐 대회를 뭐 이미 벌써 여러 번 얘기했고 같은 연기 프로그램에 무슨 특별하게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요약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겠습니다. 일단 프로토콜을 본다면 자 쇼트는 완전히 클린했고요. 레이백 3레벨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죠? 네.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에는 러치에 Q가 떴죠. 이 경우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는 이미 앞에 그랑프리에서도 이런 전조가 있었어요. 착지하는 방식이라든지 그리고 시마다마오 같은 경우는 원래 트리플에서 점프 높이가 그리 높지 않았던 타입이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트리플러츠를 마오시마다는 낮은 토픽을 이용해서 뜨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파워를 다 100% 이용하기도 힘들고 발사각도 낮은 편이에요. 즉 트리플에서 체력을 안배하고 트리플 악셀과 쿼드를 뛴다라는 그런 메타에 충실한 타입이죠. 그런데 이 아오시마다 마오는 가끔씩 발이 좀 내려온단 말이죠. 그죠? 물론 그것 때문이었는지 아니었는지는 살펴봐야 되고 그 다음에 프리를 보더라도 신지아 같은 경우는 Q가 없어요. 여기에 Q가 안 떴는데 어텐션 하나 있는 거. 이건 뭐 최근에 플립이 좀 변질됐던 그런 게 있었으니까. 자 여기 보면은 뭐 커드토 언더야 그럴 수 있는데 살코에 Q가 뜨고 연결토에도 Q가 떴어요. 그죠? Q가 하나만 뜬 것도 아니고 연장해서 떴어요. 예, 이런 걸 보면 뭐냐면 시마다마오는 신지아에 비해서는 보다 Q가 뜰 확률이 좀 높은 타입의 스케이터예요. 트리플에서. 트리플 악셀도 뛸 수 있고 쿼드터도 뛸 수 있는데 트리플은 정작 Q가 신지아보다 더 많이 뜰 수 있는 타입이라는 겁니다. 최근의 판정 분위기라면. 이게 만약에 베이징 올림픽 이전이라면 이 Q가 안 떴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때의 어떤 관대한 판정이라면. 이런 흐름을 좀 알고 보면서 갑시다. 자, 일단 신지아의 그동안 문제점은 뭐냐면 더블 악셀을 포함해서 몇몇 점프에서 인엣치 착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봅시다. 그림판. 자, 이 방향으로 점프를 뛰면 자, 인엣치 착지가 되면 보통 어떤 식으로 되냐면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착지가 되면 한번 이렇게 나갔다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몸의 중심은 계속 이렇게 오게 됐을 때 이 간격이 너무 벌어지면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는 착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엣치 착지가 만약에 이 정도에서 인엣치 착지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한번
이게 인엣지로 착지가 된 거라면 요렇게 날을 빼기가 힘들거든요. 몸의 중심은 흘러가고 날이 이렇게 갔다가 와야 되는데 거리가 벌어지잖아요. 그죠? 위험하다고요. 그럼 반대로 회전을 충실하게 채우면 정작 인으로 잠깐 빠졌더라도 이렇게 빠지는 것이 크게 괴리가 안 생기거든요. 자, 그럼 요런 케이스에 해당하는 게 누구냐면 대표적인 경우가 카밀라 발리에바예요. 카밀라 발리에바는 거의 악셀 떼면 거의 인엣지 착지거든. 그런데 카밀라 발리에바 맞나 이름이? 하여튼 발리에바는 나이를 먹으니까 사람 이름이 자꾸 헷갈려. 어쨌든 발리에바는 약을 했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보는 이 점프를 뛰는 결과를 놓고 본다면 내려올 때 회전각이 좋거든요. 더블악셀 같은 거 뛸 때. 그렇기 때문에 인엣지 착지가 되어도 잠깐 인으로 뺐다가 다시 당기는 것이 몸의 중심과 괴리가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 경우가 바로 신지아도 그래요. 신지아도 아까 앞에 언급했던 것처럼 프로토콜상 놓고 봐서도 또 실제 점프를 보더라도 어, 내려올 때 회전각이 좋은 타입이에요. 신지아는 트리플에서. 그러다 보니 인엣지 착지가 되어도 대체로 살짝 빼다가 다시 돌려도 별로 무리가 안 가. 별로. 애초에 이게 몸의 중심이라고 하면 날이 보통 여기에 오게 되면 아웃엣지 착지가 돼서 그냥 이렇게 나가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지아의 경우는 인엣지 착지가 되더라도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인엣지 착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이렇게 가더라도 몸의 중심이 가는 거하고는 크게 괴리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이건 발리에바도 마찬가지고요. 즉 회전각만 충실하게 채우면 인엣지 착지가 생각만큼 굉장히 위험한 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회전각이 조금 충분하지 못하면 인엣지 착지는 굉장히 위험해진다라는 거. 그건 아마 나중에 시마다마오 편에서도 얘기하게 될 겁니다. 예고편이에요, 이게. 자, 예. 즉, 이건 뭐다? 회전만 충분히 잘 채워서 내려오면 큰 문제는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굳이 막 뜯어 고치려고 할 필요가 현재로서는 그렇게까지 크진 않다라는 거고. 자, 그다음에 트리플 룹의 회전축 기울기. 요거는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시즌 것까지 찾아봤어요. 신지아 걸. 네,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문제를 좀 심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작 트리플 룹의 회전축이 기울었던 게 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잠깐만요. 트리플 룹 이건가? 쇼트를 봐야 돼. 어디였었지? 요건가 보다. 네. 자, 이 쇼트에서 그 룹을 뛰는 장면인데 이게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 요때 이렇게 기울었어요. 요때. 예, 그리고 착지도 약간 불안했고요. 펜스하고 거리 여유가 있는데 너무 빨리 틀더라고. 하여튼 그런 것도 있고 요걸 보고서 저는 신지아가 트리플 룹에서 회전축을 좀 잡아야 한다고 얘기를 해왔는데 예, 해왔는데 모르겠어요. 이 대회 이후의 트리플 룹 같은 경우에는 저 회전축이 기우는 거를 보기 좋은 정면이나 후면샷이 잘 없었던 것도 있고 최근에 랭킹전이나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을 할 때 보면 딱히 문제가 없어요. 최근에는. 뭐 이게 모르죠. 박빛나 팀에서 이런 부분을 잡아 나간 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저 선발전 때만 유독 심했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거가 문제인데 이거 얘기하기 전에 4번부터 얘기합시다. 4번부터. 어, 이거는 사실 이거 어느 영상을 갖고 얘기를 해야 돼?
예, 요게 좋겠네. 자, 여기서 연결토를 뛸 때, 예, 여기서 이렇게 딱 부딪히는 이 장면인데, 이 결국은 뭐냐면 여기가 이 무릎이 빨리 빠져주지 않는 거고, 그래서 보통 이런 증상이 있는 러시아 여신들은 이 오른쪽 무릎을 들어 올리는 방식을 택하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그리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일단 신자해 같은 경우에는 뭐 회전을 지금까지 채우는데 문제가 딱히 없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것이 정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냐 하면 또 그건 아닌 것 같아. 현재로는. 그래서 이제 좀 핵심인 러츠 플리베츠로 좀 얘기를 가자면 또 그림을 좀 그려야겠네. 일단 기본적으로요. 러츠하고 플립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점프를 뛸 때 뛰는 방법적으로 얘기했을 때. 자, 일단 신지아에게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자, 이렇게 선을 세 개를 그으면 이게 몸의 중심선이에요. 이게 몸의 왼쪽, 오른쪽입니다. 자, 이 방향으로 점프 뛰는 거고, 우리는 지금 뒤에서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날의 위치는 가장 이상적인 건 몸의 중심선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다음에 토픽도 이렇게 오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됐으면 애초에 플러츠가 아니었겠지. 지금 신자의 경우는 이 선에 이렇게 나간다고요. 그나마 지금 이 정도까지 온 거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라도 발목 조금 꺾으면서 아웃엣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물론 이거 나중에 러츠를 보게 되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플립을 뛸 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플립은 반대로 날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했죠, 몸의 중심에서. 그죠? 이 방향으로 나가 있어야 되는데, 이걸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몸을 이렇게 좀 기울이는 거예요. 기울이는 거. 몸의 축을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똑바로 서는 것보다 약 약간 이렇게 기울이는 건데, 지금 신지아 같은 경우는 러츠를 뛰는데 몸이 좀 기울거든요, 이쪽으로.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정면에서 봤을 때 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고 이게 몸이고 이게 머리라고 쳐. 그러면 이게 날이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야. 날 이렇게 나와요. 몸 바깥쪽으로. 이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다리가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동작 있죠. 이걸 이제 러츠에서 아웃엣지 만들려고 이거 하는데, 반대로 이게 지금 플립에서 나오다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제가 이거 6차 주니어 그랑프리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기억나십니까? 6차 주니어 그랑프리 때. 6차 주니어 그랑프리 잠깐 갑시다. 자, 6차 주니어 그랑프리 때 무슨 일이 있었죠? 신지아에게 러츠에서 어텐션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프리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 프리에서 뭔가를 바꿔왔다는 건 뭐다? 쇼트 끝나고 나서 뭔가 임기응변을 했다라고 얘기했죠. 자, 여기서 예, 발목 꺾었잖아요. 이전에는 이렇게 못 꺾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다시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으로 좀 가면, 신지아가 이때만 해도 러츠가 어떤 식이었냐면, 자, 이게 마지막 러츠예요. 7번째 점프인데 예, 이런 식이거든요. 예, 좀 엉거주춤하죠. 발목을 거의 안 꺾고 있잖아요. 그죠? 발목 거의 안 꺾고 있던 게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때고, 지금 이거 6차 주니어 그랑프리 때인데 꺾잖아요. 그죠? 어텐션 한번 받고 나서. 그러면 이런 거를 앞으로도 해야지라고 생각할 거란 말이야. 선수나 코치 쪽에선. 당장의 점프 메커니즘을 뭐 커트니 힉스가 러츠를 교정한 것처럼 완전 통으로 갈 게 아니라면 말이에요. 앞으로 시즌이 남아 있으니까. 근데 이 동작이 플립에 묻어나기 딱 좋은 동작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6차 주니어 그랑프리 갈 때도 플립이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랭킹전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플립의 어텐션이 뜬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런 게 내가 무슨 뭐 천재라서도 아니고 내가 무슨 뭐 미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사례가 굉장히 흔하기 때문에 한 이야기였다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동작. 그리고 또 이제 다시 그 랭킹전으로 좀 가면 랭킹전 쇼트에서 이 신지아의 이 플립을 보면 그게 좀 위험한 부분이 보여요. 자, 이게 플립인데 예. 꺾지는 않았지만 발목을 꺾지는 않았지만 이 모습이 딱 뭐예요? 앞에 그 랭킹 선발전 다시 괜히 껐네. 이거 선발전에 이 러츠잖아요, 그죠? 자, 이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뭐가 달라? 크게 안 다르잖아. 물론 러츠라서 상체가 조금 더 숙여진 거 말고 이 다리 모양을 보면 거의 비슷하잖아요, 지금. 이게 바로 엣지 구분이 명확하게 안 되는 선수들의 한계예요. 사실 좀 냉정하게 말하면. 이건 러츠고 이건 플립이에요. 나름 교정한답시고 한 러츠였고 이것도 그 당시에. 근데 이건 플립이야. 러츠를 교정한다? 그러면 이건 아웃 엣지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인데 그것이 플립에서도 거의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앞에 했던 이 발언 있죠? 이 요것들. 이걸 바탕으로 한다면 지금 신지아의 러츠나 플립이나 이런 식이면 두 개 다 어텐션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일단 그런 위험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로는. 어, 그래서 신지아 측에서도 뭔가 대책을 만든 것 같아요. 어, 예, 지금 이제 신지아 걸 영상을 본다면 말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일단 그건 좀 이따가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러치에서 축을 기울여서 플립에서 할 법한 동작을 한다는 거랑 또 하나가 뭐냐면, 여기서 도약을 탁 했어. 토픽을 했어. 그러고 나서 점프 진행 방향이 러츠는 이쪽으로 가고 플립은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신지아는 러츠 플립이 모두 이쪽으로 가요. 즉, 5시 방향으로 뛴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세세하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아무리 신지아가 최근에 러츠에서 엣지가 판정 없고 정작 플립에서 어텐션이 나온다 하더라도 신지아의 기본 속성은 플러츠라는 겁니다. 립이 아니라. 아시겠죠? 단순히 심판 판정이 나오는 것만 보고 신지아 러츠는 클린 판정이고 플립은 어텐션이 나오네? 립인가? 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 속성은 플러츠인 선수다. 플러츠인 선수가 러츠를 교정하다가 보니 플립에 좀 혼란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했던 이 축을 이렇게 러츠에서 기울이는 문제나 점프 진행 방향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지금 당장 이거를 고친다고 했을 때 얻는 이득이 생각만큼 크지 않아요. 예, 지금으로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언급했던 신지아 문제점 중에서 이거는 사실 현재 내려오는 회전각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고 요거는 지금 거의 고친 거거나 아니면 제가 과민했거나 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결토록 다리 간섭 이것도 사실 지금 당장 고친다고 해서 큰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러처 플립 엣지 같은 그 부분에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들을 분명히 지금보다 더 나은 러츠가 되고 할 수 있지만 이건 역시 이걸 고치는 노력에 비해서 당장 점수대가 올라가는 건 아니란 얘기죠. 지금 신지아가 딱 요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딱. 그러니까 지금 신지아가 뭔가 좀 드라마틱하게 쇼트나 프리에서 점수를 3, 4점 이상, 즉 5점 단위로 올려갈 수 있으려면 고난이도 점프밖에 남은 게 없어요. 현재로는. 이해되셨습니까? 이런 상황, 예. 점수 상승 여지, 쇼트에서 트리플 후반부에 배치하는 거. 어. 사실 이것 때문에 시마다마오한테 지금 쇼트에서 밀린 거거든요. 뭐 소수점 단위긴 하지만. 예. 그 다음에 러츠 플립의 엣지가 안정화되는 거,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가장 크게 드라마틱하게 점수 올리는 건 3번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신지아 측은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자, 신지아 측의 목표가 그냥 한국에서 잘하는 선수로 남는 거라 라고 하면은요. 지금 뭔가 개선하지 않고 지금 유지하기만 해도 한국에선 잘하는 선수가 돼요. 그렇게 남을 거예요. 근데 이제 목표가 그걸로 끝이냐 이거지. 월드와 올림픽까지 정말 꿈을 꿔본다면 이 세 가지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느 걸, 그러니까 뭐 이 중에서 최소 한두 가지는 무조건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근데 이거는 점수 향상폭이 너무 적어요. 점수 향상이 큰 거는 이걸 하는 것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성공 확률이 낮다는 거지. 예. 솔직히 저는 신지아가 고난이도 점프를 시도를 했는데 이게 성공할 확률은 20% 미만이라고 보거든요. 괜히 이거 하다가 전체적인 밸런스가 무너지지 말란 보장이 없어요. 이럴 때 저는 참 행복한 게 뭐냐면 저는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 나는 책임을 질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냥 떠들기만 하면 되는 사람이. 신지아 측에서 이거 안 해도 월드 메달, 올림픽 메달 가능하면 그냥 하든지. 아니면 메달, 월드 올림픽 메달이 없어도 그냥 한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선수 정도로 남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지금 거 유지만 하면 돼. 그런 거는 선수와 코치들의 선택인 겁니다. 저는 책임지지 않아요. 이런 대략적인 내용을 이제 좀 이해를 하시고 이제 영상을 한번 볼게요. 그동안 지겨웠지 다들? 응? 내가 사족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근데 이런 거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건 의미 없어요. 냉정하게. 자, 일단 이로츠 같은 경우는 보면 자,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전형적인 플러츠 라인이죠. 요렇게 가는. 예. 전형적으로 플러츠 라인으로 가고 있고. 예. 뭐 어떻게 아웃엣지는 억지로 만든 것 같긴 같아요. 예. 근데 확실히 보면 이 날은 중심, 몸의 중심에서 나가 있고 몸도 이쪽으로 기울어 있죠. 이런 게 좋은 건 아닙니다. 거기다가 지금 점프 뛰어오는 동선이 여기서 지금 이쪽인 거 보니까 예. 이거는 뭐 5시 방향보다는 뭐 그래도 5시 30분 방향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 시마다마와하고 좀 구분되는 건 내려오는 회전각이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지아도 우리나라의 나이가 좀 있는 선수들에 비하면 이 톡 끝을 내리지 않습니다. 예, 요즘 피겨 메타를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예, 그다음에 다시 여기서 연결도 들어가고 요건 좀 아쉽지만 예, 예. 여기서도 보면 아씨 이걸 약간 이거 보는 게 낫나? 예. 아씨 느린 화면이 있는데 괜히. 예. 일단 토픽이 됐을 때는 분명히 아웃엣지이긴 한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좀 보기가 좀 힘들거든요. 이 상태면. 지금 대략 이쪽에는 지금 심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럼 이 반대편 쪽에 심판이 있을 거라고. 엣지캠이 한 여기서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지금 신지아를. 심판들은 요 방향으로 보는 카메라를 쓰고 있을 거라고요. 예, 일단 회전각이 여유가 있죠. 그죠? 네. 자, 여기서 이제 보통 이게 부딪히는 선수들의 문제는 이렇게 오잖아요. 오죠? 오는데 이거는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예, 이걸 같이 돌려주지 못하거든요. 그러나 어찌됐든 떨어질 때 보면 네, 회전각은 잘 채웠죠. 근데 이게 잘 보세요. 토를 내렸으면 여기서 닿았을 거예요. 지금. 그럼 언더잖아. 여기서 토를 내리면. 언더가 나올 가능성이 커지거든. 근데 지금 네, 거의 이 정도에서 날이 닿잖아요. 토 끝이.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착지할 때
톡 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요즘 피겨 메타에는 중요합니다. 톡 끝을 내리는지 올리는지. 그렇다고 이게 톡 끝을 내려도 회전이 충분할 정도일 때 안 내리는 건 오히려 문제가 돼요. 오히려. 그러면 좀 오버해서 돌아가죠. 필요 이상으로. 그런 것도 안 좋아요, 사실. 요게 이제 룹인데 딱 봐도 뭐 회전축이 절로 넘어간다는 느낌은 안 들죠. 여기서도 보면 지금 여기서는 아까 그 연결 트리플 토에 비하면 조금 내리잖아요. 근데 내렸음에도 이미 거의 다 돌고 떨어졌죠. 즉 이런 거는 오히려 내려주는 게 나은 거예요. 회전축이 이미 충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즉 이런 착지할 때 요 토 끝 가지고 노는 부분이 현재까지는 신지아 쪽이 뭐 잘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뭐 더블 악셀 이건 뭐 굳이 봐야 되나? 네, 요거가 지금 이네치 착지거든요. 이 지금 발목이 이래가지고 이네치가 됐는데, 잘 컨트롤했어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야. 지금 내려올 때 회전각이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회전이 거의 다 돌고 떨어지는 수준이기 때문에 설사 인엣지가 살짝 뭐 깊은 딥인 엣지도 아니고 얕은 인 엣지이기 때문에 착지할 때 큰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잠깐 끊고 이메일 좀 확인하고 올게요. 즉 신지아의 이 쇼트는 대략 이렇게 살펴보면 됩니다. 뭐 더 딱히 얘기할 게 없고요. 제가 뭐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보여드린 장면들만 보더라도 내려올 때 회전이 충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회전이란 측면에 있어서는 최근에 이런 심판들 어? 살짝 뭔가 눈에 거슬린다 싶으면 그때만 느린 화면을 보는 그 심판들을 감안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문제가 없겠죠. 회전 쪽은. 자, 이거는 이제 프리에서의 더블 악셀인데 역시나 이넷지 착지죠. 그러나 내려오는 회전각이 여유가 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지금 아주 짧게 인엣지 궤적 갔다가 그그극 하고 지금 아웃으로 틀죠. 그러니까 크게 문제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이 점프가 막 문제가 생길 정도는 문제가 아닌데, 문제는 트리플 악셀을 뛰게 됐을 때가 문제지. 트악을 뛰게 됐을 때 또 과연 내려오는 회전각이 이렇게 여유가 있을까요? 신지아가? 뭐 물론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 연습을 한다라는 뭐 어떤 이런 뭐 공식적인 발표가 있는 것도 아니지만, 만약에 한다면 지금같이 더블 악셀이 인엣치 착지가 자꾸 되는 이런 상황에서 트리플 악셀을 띄어서 인엣치 착지가 돼. 근데 회전이 좀 아슬해. 그럼 심각하게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현재는 회전각 충분해서 큰 문제 아님. 그러나 삼악셀 시도 시에 문제될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음이 이제 이게 룩인데, 딱 봐도 몸이 뭐 이쪽으로 저쪽 너머로 기울어지는 건 아니죠. 잘 보세요. 지금 돌 때도 발끝 들고 있죠. 발끝. 이게 뚜베리제 쪽 애들에서부터 유행한 어떤 그런 메타인데, 제가 보기엔 박빈나 팀에서도 좀 참고를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다 돌았잖아. 이제 그러니까 몸은 알잖아. 선수는 공중에서 내가 얼마만큼 돌았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돌았을 적에 이제 착지를 준비를 한다고요. 보면은 이제 회전각이 여유가 있으니까 내리잖아요. 이해되셨죠? 자, 거의 이 정도로 굉장히 회전각이 여유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중심을 앞쪽으로, 자, 토 닫고
날닿는데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몸의 무게 중심이 여기서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딱 무릎 굽히면서 이 뭡니까 이거 당겨주고 있죠. 그러면서 중심을 다시 이쪽으로 당겨왔죠. 지금 나를 보면 알잖아. 무게 중심이 다시 이쪽으로 당겨 왔으니까 뒷날이 들리잖아요. 지금 아시겠죠? 예, 뒷날 들리. 착지 후에 이 공중에서 날아온 에너지가 남아 있는 동안에 이 활주, 착지 활주는 여기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는 게 좋은 겁니다. 예, 뒷날 들려서. 네. 이건 뭐 살코일 거고요. 살코 지금 발 쪽이 안 보이네. 이걸로 좀 가볼까? 네, 살코처럼 이렇게 착지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신지아가 잘 보면은요, 이 발이 내추럴 이넷지 방향으로 좀 꺾여 있어요. 무릎에서 이렇게 내추럴 이넷지 방향인데 발목 꺾이는 게. 어,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이네치 착지가 될 때가 있다 보니까 이네치 착지가 아닐 때도 이네치도 착지했을 때 하는 착지 동작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림을 좀 그려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방향으로 해요. 자, 요렇게 착지를 했어. 요렇게 착지를 했다고 칩시다. 근데 이게 인엣지면 요렇게 갔다 이렇게 오겠지. 그죠? 근데 이게 아웃엣지로 착지를 했단 말이야. 아웃엣지를 했는데도 살짝 뭐 이러다가 와요. 예, 그런 모양이 살짝 보여. 안에 아웃엣지 착지가 됐는데 아 여기선 안 나오는구나. 쏘리. 그럼 뭐 다음 기회에 얘기합시다. 하여튼 어쨌든 이게 살코였고 그 다음이 이제 네 번째 점프 플립인데 자 여기서 보면 현재 거의 중립이고 몸의 중심을 여기로 보내겠죠. 중심을 보내는 방법은 축 몸을 기울이는 방식이에요. 네, 몸을 기울이죠. 네. 아 이게 몇 번째 점프야? 아 이거는 이 어텐션 받은 점프가 아니구나. 예. 자, 어텐션 받은 플립은 이겁니다. 자, 네 번째 점프. 자, 근데 여기서 이건 지금 사이드로 보잖아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해서 세밀한 판정은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중립인지 아웃인지 인인지를 솔직히 못 보겠거든? 큰 틀에서는 볼 수 있지만, 옆 사이드에서 세밀하게 뭐, 한 1, 2도, 2, 3도 정도의 차이를, 아웃을 내가 어떻게 구분해? 나도 사람인데. 다만 대략 중립 근처라는 건 알 수 있어. 대략 중립 근처. 그리고 지금 이쪽 심판성이 없다라는 건 뭡니까? 신지아 이쪽 방향으로 쓰는 점프는 이제 엣지캠이 이렇게 보고 있을 거라고. 심판들이 이쪽에 있을 거니까. 엣지캠은 이렇게 볼 거고. 음, 어쨌든 이게 어텐션이 나온 플립인데, 예, 지금 보면 여기선 내리죠. 왜? 회전이 여유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은 두 바퀴하고도 4분의 3 정도를 몸이 돌면 이 착지하려고 톱끝을 내리는 모습을 보여요. 진짜의 경우. 예. 그러니까 지금 떨어질 때 거의 다 돌고 떨어지죠. 그것도. 예. 이 방향으로 뛰었는데 말이에요. 회전이 굉장히 여유가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서도 좀 뭔가 싹 이렇게 원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라 한번 털어 이걸 좀. 어쨌든 예. 예, 방금 이런 더블토 같은 경우에는 이걸 거의 안 내리잖아요. 예, 더블토 같은 경우 여유가 크게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더블롭은 좀 여유가 있었고, 예, 요런 미묘한 것들. 그 다음에 이게 러츠인데,
역시나 플러츠 라인입니다. 기본 속성은 플러츠예요. 이제는 이건 지금 발목 꺾은 게 좀 느껴지죠? 예. 예, 역시나 여유가 있어요. 예, 여유가 있고, 예, 쇼트에서 말한 거하고 마찬가지죠. 예, 예. 음, 이거 보면 다운로드 어쩌고 하고 무슨 뭐 프로페셔널 뭐 이거 사이잖아요, 그죠? 이게 아마 지금 방금 이 러츠 본 거 말고 이 여섯 번째 러츠 플립이 바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립, 이 여섯 번째 플립인데 딱 봐도 몸 기울여서 날 이넷지 만든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그게 지금 이 느린 하면 이거란 말이야. 이거거든. 중립으로 가다가 몸 1로 넘기죠. 몸의 중심 1로 넘기는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몸의 중심보다 이 토픽이 조금 더 갔죠. 이것도 확인해 봅시다. 여기서 좀 더 정면에서. 자, 예. 자, 토미는 여기인데 몸의 중심은 여기잖아요. 그죠? 자, 이런 경우가 뭐냐면 제가 전에 한번 언급했을 겁니다. 토픽을 하고 나서 즉각적으로 도약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선수가. 토픽을 하고 즉각적으로 도약력이 발생하는 타입이라면 이 신지아의 회전축은 요로 기울게 될 거예요. 공중에서. 실제로 김연아 같은 경우가 이 정도면 여기서 축이 이렇게 기울어요. 김연아는 즉각적으로 도약력이 좀 거의 딜레이가 없거든요. 러츠 플립을 뛸 때. 토픽에서부터 도약력 발생까지가. 신지아는 여기서 어, 몸의 중심을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오는 과정 동안 도약력이 즉각 발생 안 해요. 예, 무릎이 이제 안 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예, 무릎 펴는 동작이 조금 딜레이가 있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룻 변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괜히 룻 변형이겠어? 토핑도 아니에요. 신지아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작 이런 식의 방식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어쨌든 아까 제가 먼저 그 뭡니까 어 이거 얘기할 때 앞에 영상들 봤잖아요. 그죠? 주니어 그랑프리 선발전 때 하고 그 다음에 랭킹전 때에 러츠하고 플립을 비교했을 때 거의 이게 그냥 일자로 내려오던 중립 형태이던 러츠던 플립이던 다 중립이던 영상 아까 제가 비교한 거 보여드렸죠? 그거에 비하면 이건 지금 확실하게 인으로 된 게 보이잖아요. 그죠? 어찌됐던지 간에 이게 정말 이상적인 플립이냐 하면 그건 아니야. 정말 좋은 퀄리티의 플립이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다만 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타협을 봤다라는 거죠. 이런 게. 이런 부분들이 바로 지난 시즌부터 쭉 지켜봤을 때 신지아하고 박빈나 팀에서 해온 어떤 뭐라 작업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이 이제 점수를 뭐라고 할까? 적은 노력으로도 가장 안정되게 점수를 끌어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인 거예요.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랭킹전 때 어텐션 3번 쳐먹고 나서 이런 걸 들고 나왔다는 거죠. 주니어 그랑프리 파이널에는. 그런 게 중요한 거야. 왜? 뭔가 얻어맞았어. 근데 해결을 못하고 헤매는 애들이 많거든? 근데 지금 신지아 같은 경우는 박빈나 팀하고 이게 좀 궁합이 잘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해결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그 해결 방법이 정말 멋들어지고 진짜 정석적인 방법은 아닐지라도 일단 심판 판정에서 비껴갈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나온다는 거죠. 네, 그렇게 했고 지금 그 얘기는 안 했네. 자, 토픽 떼고 나서 한 프레임 넘겼어요. 지금 이게 24프레임 영상이라서 구립니다. 영상이.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넘길 때마다 몸의 중심이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예. 그렇게 해 오니까 이게 이쪽으로 기우는 게 안 나오죠. 여기서. 결국 뭡니까? 토픽이 몸의 중심선에 떨어지지 않았어도 실질 도약력이 발생하는 건 딜레이가 걸리니까 몸의 중심을 제대로 끌어올리게 되는 거고 회전축이 기울지 않은 겁니다. 좌우로. 예. 그리고 이 경우도
이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좀 회전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느린 화면 쪽으로 가면, 네. 아, 이것도 회전 여유 있네. 그래, 이렇게 빠져야 돼, 방금처럼. 그, 여기서, 이거는 거의 뭐 중립 착지지만, 거의 아웃 엣지 착지라고 봐도 될 것 같고, 아웃 엣지 착지되고 나서 이제, 여기서 그렇잖아요. 그죠? 날로 갔다가 다시 앞쪽으로 무게 중심을 보내고 뒷날 들고 있죠. 날을 당기면서 그죠? 그러면서 뒷날이 들려주죠. 그러면서 아웃 엣지 궤적으로 한 방에 원곡선으로 원 패턴으로 빠져야지. 그래, 이렇게 이게 좋은 거예요. 예, 지금 방금 이 더블토가 회전이 좀 아슬하죠. 더블토가 그죠? 그리고 이거 약간 인엣지 착지네. 예. 근데 거의 중립이었으니까 뭐 상관없고. 예, 더블룹은 내려올 때만 지금 보는 거예요. 회전각은. 예. 뭐 요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이 이제 이게 어 마지막 러트인데, 일단 원래 영상을 보면, 자, 꺾는 거 보이죠? 지금 이 각도가 엣지캠에서 잡기 딱 좋은 라인이거든요. 지금 이 영상이. 심판들이 느린 화면 볼 때 쓰는 엣지캠 보는 방향이란 말이야. 딱 보기 좋거든? 그러니까 요때는 딱 나 아웃 엣지 하고 한번 보여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지아는 도약력이 즉각 발생하는 타입은 아니에요. 여기서도 몸의 중심이 이쪽으로 이동해 오는 과정이 보일 거예요. 예. 그러면서 뜨고, 내려온 회전각 충분하고요. 역시나 뒷날 들고 앞날에 무게 중심 싣고 빠지고 있죠. 예. 근데 방금도 좀 이내치 착지에서 쓰는 그런 동작이 막 섞여 있어요. 지금 여기서 한번 짧게 이내치처럼 좀 빠졌다가 빼고 있어요. 예, 요런 습관들. 근데 사실 제가 뭐 이런 거 나니까 지적하지, 점수에 뭐 굉장히 심각한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거는 다른 거 다 어느 정도 해결되고 큰 거 해결하고 나서 잡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방금 마지막 러트를 느린 화면으로 보면 예, 되는 거죠. 자, 이 정도. 예, 상체 숙여진 각도. 제가 3차 주니어 그랑프리를 하고 나서도 아마 얘기했을 거예요. 이 상체 숙여진 각도와 무릎 각도, 이 전체적인 파워 포지션에 대해서 그때 한번 얘기했었는데, 지금이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신지한테 맞는 정도. 예. 역시나 토 안 내리고 있죠. 예. 지금 몸이 우리 쪽을 보면서 이제 딱 내리잖아요. 그죠? 예.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점프를 지금 우리는 사이드에서 보고 있단 말이야. 이 옆에서 사이드에서 보고 있을 때 이게 두 바퀴를 돌고 나서 그 다음에 이 몸이 우리 쪽을 볼 때, 이쪽을 볼 때 내리기 시작한다는 거. 예. 방금도 내려오면서 토 닿고 날로 한번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시 이쪽으로 못 돌리면 요 끝으로 가서 걸리게 되는 거예요. 빙판에. 다시 이쪽으로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무게 중심을. 예. 방금 이 무릎 굽히면서 이거 탁 뒤로 당기는 거 보였죠? 제가 착지 영상 만들었거든? 좀 봐라, 인간들아. 예. 이 동작이 중요한 겁니다. 예. 그러고 계속 뒷날이 안 떨어지고 여기에다가 무게 중심을 싣고 있고. 예. 그래서 몸의 무게 중심에서 요렇게 되도록. 예. 아, 일단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그냥 잘했어요. 예. 주급파는 잘했습니다. 일단 뭐 굳이 아쉽다면야 뭐 레이백 3레벨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거는 아마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이거는 엣지캠이나 심판들이 보는 각도에서 잘 안 보이는 각도였기 때문에
아마 이 어텐션은 좀 벼르고 있었던 거일 수도 있어요. 심판들이. 그래서 여기서 잘 보이는 각도에서 한번 잘 이넷지 만들어 준 게 아마 다음 대회 때는 안 나올 수도 있는 여지를 만들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다시 또 다른 얘기로 돌아가면 자, 신지아 점수가 이래요. 그죠? 시마다마오 점수가 이래요. 소수점 차이란 말이야. 소수점 0.5 차이거든요. 그럼 그 차이는 뭘로 메꿀 수 있었느냐? 이거를 4레벨 받았다고 해도 아마 안 메꿔줬을 거예요. 미세하게. 그죠? 그 다음에 또 시마다마오도 이 Q가 나와가지고 가산점이 억제됐거든? 이 Q가 안 떴으면 시마다마오 이 점프에 보통 1.5 정도는 가산점이 붙는단 말이에요. 1.5 정도. 거기다가 스텝을 4레벨을 못 받았어. 그러니까 이 스텝 3레벨 받은 거랑 레이백 3이랑 퉁치면 결국 Q를 받았기 때문에 한 1점 이상 손해를 본 거거든. 시마다마오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베스트 점수에. 신지아 같은 경우는 여기서 그 1점을 어디서 올려야 되느냐? 이게 후반부로 가야 되는데 아마 이번 시즌에는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시즌. 왜냐면 지금 여기에 딱 맞춰졌으니까 아마 다음 시즌이면 시도하지 않을까? 트리플을 쇼트 후반부에 보내는 거.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점수 차이는 그거예요. 이것이 전반부에 있느냐 후반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10점이라고 11.11하고의 즉 1점의 기본 점수 차이가 나는 거죠. 여기서. 그리고 어찌됐든지 간에 트리플 악셀하고 커드를 띈다라는 그 어떤 그 개념 때문에 이 PCS가 미묘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PCS가 요즘은 좀 더 가볍고 경쾌한 스케이팅을 하는 선수한테 잘 줘요. 이거 뭐 최근 뭐 지난 뭐 5년, 6년 이상의 어떤 그런 관행처럼 그렇게 되어가고 있으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스케이팅보다 가볍고 경쾌한 좀 비트감 있는 그런 쪽에 점수를 잘 주더라고. 즉 프로그램을 내년 시즌에 좀 바꾸고 프로그램 분위기를 바꾼다면 어느 정도 이 갭을 메울 수 있다. 그 다음에 요거가 후반부로 가면 시마다마오가 쇼트에서 트리플 악셀을 뛰지 않는 한 쇼트에서는 비빌 수 있어요. 지금도 큰 점수 차가 안 나잖아. 그죠? 예. 다만 이게 Q가 안 떴을 때를 생각하면 점수 차는 1점이야 거의 2점까지도 벌어지겠죠. 쇼트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프리를 보면 좀 답답한 게 이거 어텐션 나와서 뭐 1점 몇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냥 시마다마오가 손해본 점수를 보세요. 예. 이렇게 때려 맞고도 이 점수거든? 잘 봐요. 트리플 악셀 띄었어요. 여기 지금 F가 안 뜨지만 이거 넘어진 거거든요. 손 짚었던 점프야.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점수를 받았어요. 근데 회전은 인정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를 받고도 4.57이에요. 자, 신지아 더블 악셀이잖아. 3.3에 0.75 가산점 받아도 4.05입니다. 손 짚은 점프가 더 높아요. 고난이도 점프를 뛰는 게 유리한 이유가 이거예요, 바로. 그 다음에 커드톨을 띄었죠. 언더가 나왔어요. 마이너스가 받았어요. 네? 그럼에도 6.3이야. 그럼에도. 어? 이 러츠 점수보다 높잖아. 단순하게. 자, 이 점수를 뭘로 바꿔치기 할 거야? 자, 트리플 악셀은 더블 악셀이었지.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커드톤은 이 트사라고 비교를 해야 되거든요. 트리플 룹을 각각 한 번씩 있으니까. 예, 비교할 수 있는 게 이 트리플 살코 점수 4.3에 0.68 받아서 4.98 됐는데 얘는 커드토 띄어가지고 6.3이 됐어요. 실패한 점프잖아. 실패한 점프. 이게 과거에 다운그레이드로 바로 넘어가는 거라면 7.6이 아니겠죠. 기초점이 4가 될 거란 말이지. 거기다가 과거라면 GOE가 거의 뭐 마이너스 2, 3이 돼가지고
점수가 뭐 2점, 3점 이렇게 됐을 거야. 이 점수가. 근데 지금은 언더에다가 기초점을 퍼센테이지로 보장하고 마이너스도 생각만큼 많고 그러니까 6.3이 돼. 이게 요즘 피겨라는 거지. 즉 김연아 시대와 지금 시대의 차이예요. 이러니까 고난이도 점프를 뛰는 게 유리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 큐 뜨는 거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고 트사네 트토. 하긴 뭐 트살에 트토에 더블토를 붙이니까 이거랑 뭐 이거보다도 오히려 기초점이 더 오히려는 아니구나. 큰 차이가 없으니까 좀 더 안정적으로 이걸 전반부에 넣고 이거 후반부에 넣은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신지아가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터를 넣지 못하면 앞으로 몇 년간 주니어에서 시마다마오하고 계속 부딪혀야 되거든요. 시마다마오가 슬럼프가 와서 와르르 망가지기 전에는 시마다마오를 못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현재로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어요? 제가 왜 성공 확률이 낮다. 오히려 밸런스 다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서도 저는 솔직히 은근히 이거를 좀 기대하고 있거든요. 이걸 기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주의예요. 물론 신지아가 내 딸이 아니라서 쉽게 말하는 것일 수 있죠. 당연히. 아씨 한번 태어났는데 어? 월드 올림픽 꿈꿀 수 있잖아. 안 그래? 그냥 한국에서 잘하는 수준으로 살다가 끝나는 거. 그럼 딱 이문수, 김예림, 이혜인 뭐 이런 애들하고 뭐가 달라 그럼. 딱 그 정도 하다가 끝나는 거 되는 거잖아. 나는 한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한번 덤벼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물론 내가 당사자가 아니니까 쉽게 얘기하는 거 인정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예. 이 프로토콜을 보면 어쩔 수 없는 갭이 있어요. 이게. 이거 성공했으면 몇 점이 올라가겠어, 여기서. 자, 7.6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2초점 올라갔을 거고, 이게 플러스가 됐겠죠? 그러면 이게 6.3이 아니라 한 10점 됐을 거고, 이것도 넘어지지 않고 이거 플러스 됐으면 몇 점이 됐겠어? 이것도 거의 10점 가까이 됐을 거거든. 그럼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점수가 여기서 10점이 올라갔을 거야. 이거 두 개 성공했으면. 그다음에 이것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였으면, 여기서 또 한 2점, 2점에서 2.35 이렇게 올라갔을 거고. 그럼 간단하게 말해서 시마다마오는 150점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스틸 클린하면. 지금 이 상황에서 PCS는 안 올라가겠어? 이게 다 성공했으면? PCS도 올라가겠지? 신지아 같은 경우는 이게 아무리 깔끔하게 된다 해도 지금 이게 한 134점을 못 가거든요. 지금. 물론 이 주구파가 좀 엄격했어요. 점수가. 보통 그랑프리 파이널이면 점수가 좀 인플레가 있잖아요. 그랑프리에 비해서. 근데 오히려 반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하는 이 점수 대는 인플레이션이 없이 오히려 엄격했을 때 점수를 기준으로 얘기한다면 이게 134점도 못 가요. 여기서 이 상태라면. 근데 시마다마오는 이게 145에서 150이 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갭을 이해를 하고 나면 물론 시마다마오가 이 프로그램을 완벽하게 클린할 수 있는 능력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건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모르는 거거든요. 시마다마오는 이제 갓 데뷔했습니다. 신지아보다 어려요. 그냥 단순하게 와 신지아 주구파 은메달 와 이렇게 피겨를 보는 거면 나하고 안 맞아. 응. 지금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고
이제 국내 대회 뭐 종합선수권하고 뭐 동계체전 어떻게 치르는지도 보고, 그다음에 주니어 월드 때는 어떤 식으로 나가서 어떻게 덤비는지도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예. 그리고 아마 다음 편은 시마다마오 아니면 김채환 편이 될 거예요. 예. 그럼 꼭 할 거니까 여기서 끝낼게요.